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ry. 네, 온라인 콘텐츠 많이들 보실 텐데요. 흐름이 동영상으로 바뀌어가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마다 인기를 또 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본인이 가진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 또 자동차 꿀팁을 알려주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로 43년 자동차와 사랑에 빠진 김창복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동차와 짝사랑에 빠진 김창복입니다. 네, 자동차 기술사,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자격증인데 기술사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정도가 계실까요? 이렇게 제가 조사를 못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 태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두세 분이요? 예. 한 달에 두세 분이 아니고요? 그만큼 드문 분들이군요. 그렇죠. 예, 조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사 되려면 그럼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한가? 시험을 볼까요? 그렇죠. 기술사는 필기 시험이 대략 그 6시간 한 40분 정도 필기 시험이 6시간이라고요? 그렇죠. 6시간 40분 정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빨리 써야 제 시간 안에 이렇게 필답을 할 수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3교시 3번 문제 풀 때 볼펜 한 자루가 이렇게 다 달아졌습니다. 와. 그리고 최종 면접 시험은 1시간 정도 보는데 네. 제가 기술사 시험을 통과하고 보니까 기술사 시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 어떤 사명감이나 의무감 등이 저절로 생겨나게 만드는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 필기 시험만 6시간이고 문제 하나 푸는데 이 볼펜 한 자루를 다 쓰셨으니까 네. 1년에 한두 분만 나오는 게 맞긴 하겠어요. 예,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예. 자동차와 관련된 컨텐츠 제작이 부업으로 또 이제 하고 계시는데 네. 이것도 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막상 너튜브가 처음에는 전혀 있는지도 몰랐고 저도 검색을 할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네. 저희 나이 때니까. 그런데 이제 하루에 멋진 지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자 이러이러한 그 너튜브 방송이 있으니 한번 제작해 보는 게 어때 해서 제안을 받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좋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뭐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인들 또는 후배님들에게 자동차 기술을 조금 더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덧 구독자가 12만 5천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시작하시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독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루에도 서너 명씩 그 전국에서 이렇게 뭐 서울, 강원도, 뭐 제주도에서 강원, 제주도까지 온다고요? 배를 타고 오시는데 와. 상담 전화도 이렇게 하루에 수십 통화씩이 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정비도 해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흔들리는 하루 스케줄이 이렇게 때문에 대기 차량의 그 자동차 정비가 너무 소홀해지고 저 또한 그 체격이 좀 작잖아요. 네. 작은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멀리서 금쪽 같은 시간을 내 가지고 서너 시간 운전해 갖고 여수에 오셔도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소음부터 자동차 꿀팁을 달한 아주 풍부한 콘텐츠들 한 160여 가지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콘텐츠 선정을 좀 하십니까? 네. 이렇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차량들이 이렇게 이렇게 점검 정비를 하러 오시면 이렇게 고장 진단을 이렇게 딱 해보면 네. 점검 정비의 첫 계단을 무시하고 서너 계단 건너뛰은 예측 정비를 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고장 현상을 못 잡는 그 함정에 빠진 차량들이 있어요. 네. 이런 차량들을 상대로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동차에 인공지능인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고 또 그 전기 자동차 시대가 지금 도래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자 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기 장치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점검 정비하는 것을 선정하고 있어요. 기초적인 것부터 최신까지 다 전해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만나보셨던 저 영상이 180만 뷰가 나왔네요. 아, 그래요? 대단한 콘텐츠인데 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 질문을 받는데 네. 제가 좀 남들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은근히 이렇게 잘생긴 면이 좀 있어요. 멋지신데요. 예, 멋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자동차 점검 정비를 특별한 고가의 진단 장비 없이 누구나 빠르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차를 운전하고 있지만 정비 하나 맡기려고 가면 이게 겁이 나요. 돈이 예, 얼마나 들까. 그렇죠. 이게 또 뭐가 잘못됐다고 나올까. 예. 그런데 필요한 것들 조목조목을 또 짚어주시니까 그게 또 인기 비결이 아닌가 예. 생각이 좀 드는데 나오신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유용한 꿀팁 몇 개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차를 오래 탈 수 있는 비결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꿀팁이라면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급가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급가속을 하게 되면 자동차 엔진의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와 연료가 빠르게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연소가 진행을 되다 보니까 유해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배출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엉 하고 이렇게 스타트 빠른 차량들 뒤를 보면 검정색 매연을 품고 나가는 시커매요. 차량들을 그렇죠. 네네. 수시로 보시잖아요. 네. 이럴 때 연료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력 전달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엔진의 기계적인 에너지가 유체 에너지로, 유체 에너지가 다시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엔진 출력의 4배 이상의 그 힘이 증폭이 됨과 동시에 많은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네. 이럴 때 오일의 열화 촉진하고 또 자동 변속기의 수명이 이렇게 현저하게 단축된과 동시에 또 이렇게 커다란 회전력이 빠르게 전달된 회전력이 우리가 금속을 망치로 치듯이 강한 충격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종 베어링이랄지 기어가 파손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무리가 가는군요. 그렇죠. 예. 실제로 파손되기도 합니다. 아, 예. 급가속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오래 그렇죠. 탈 수 있는 예. 비결이다라는 거 꿀팁도 전해주셨습니다. 정비하시면서 내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진짜 난해했다, 어려웠다 이런 예. 경우들도 좀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난해한 경우는 없지만 정비를 상담을 할 때 전문가와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은 고장의 현상이나 시점 또는 소리 또는 냄새 등으로 잘 표현해 주면 네. 전문가들은 고장 원인의 60% 이상을 파악한 뒤에 정비 계획을 빨리 세우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걸 그렇죠. 아니까. 예, 예. 그런데 나는 잘 몰라요. 싹 다 봐주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난해해요. 그럴 때는 제가 질문을 하죠.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면서 질문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차량은 기본적인 점검 진단은 상관이 없어요. 네. 괜찮은데 내부적인 고장이 숨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MRI 찍듯이 검사도 해보고 또 자동차를 운전자의 성격을 이렇게 파악을 한 뒤 운전자의 운전 테크닉을 네. 따라서 운전도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라도 어떤 고장 원인이 표출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과잉 정비가 유도된다든지 또는 진단 정비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정비 상담을 할 때 내 차의 소리랄지 느낌, 현상 그대로만 이렇게 잘 전달해 주면 전문가들은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곧바로 이건 감기,
비염이야 이렇게 바로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병원 가서 MRI를 찍어서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빨리 뺄 수는 없잖아요. 네. 내 손톱이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손톱 밑에 있는 가시를 빨리 뺄 수가 있죠. 자동차 MRI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평소에 본인의 그 차량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43년간 차량 정비를 이제 해오셨는데 예. 차박사라는 이제 별명도 갖고 계시고 예.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자동차 정비라는 거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지금 정비 시작한 게 가물가물한데 대략 한 78년도? 78년도에 정비를 시작을 했고 네. 자동차 그 시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배고픈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머리에 순간 스치는 생각이 내가 자동차 정비의 최고의 기술자가 되리라는 꿈에 점을 찍고 그때부터 자동차 관련 서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네. 좀 더 본격적으로 정비를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MBC 라디오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로 게스트를 상당히 많이 출연 이제 과거 전부터 쭉 해오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랑 공부열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그 과거에 98년도쯤인가 푸른 신호등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네. 자동차 궁금증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제 스스로 내가 자동차를 좀 더 알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2000년도에 창원 그 폴리텍에 입학을 해서 여수에서 창원까지 2년간 그 통학을 했어요. 부족함을 라디오 진행하면서 느끼셔서 그렇죠. 예. 공부를 시작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낮에는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네. 오후 3시쯤 되면 저희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줘요. 김밥 한 줄 싸들고 창원 가서 시내 들어가면 한 손 운전하고 한 손으로는 저녁 김밥 먹고 6시에 강의실 들어가서 아이고. 녹음기 또 틀어놓고 그러고 강의를 듣다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새벽 2시예요. 근데 이제 올 때 잠이 너무 퍼붓다 보니까 또 통학할 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녹음기 틀어놓고 가전자는 말이야 하면서 또 그 교수님들 흉내도 내보고 네. 혼자 웃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하면 저희 집 사람이 공부 빨리 와 하면서 간식 먹여 재우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지금도 짠합니다. 사실 이 틈새 사랑을 좀 해야겠어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그 2년 동안 다니다가 학교 다니면서 기능계열에 꽂힌 또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뛰고 있는 이제 선배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도움도 예.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제가 사실 그 자동차 정비는 정비 강의는 상당히 돌멩이처럼 딱딱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부품의 명칭을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어 컨트롤 암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일본어가 섞여 있는 로아다이 시청자 여러분도 로아다이 그러면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어떤 분들은 또 삼각형처럼 생겼으니까 삼각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 개다리야. 개다리처럼 생겼다고 개다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의 명칭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발 인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좀 강의가 재밌지 않을까요? 네. 직업이 상당히 여러 개셔서 제가 또 네.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자동차 컨텐츠 말고 이제 컨텐츠 제작자로서도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야가 좀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자동차와는 반대로 도시농부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제작하고 싶어요. 도시농부요? 예.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딸2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붕어 키우는데 뭐 식물 키우는데 그런 데 조금만 관심 있고 자동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수시 소라면에 네.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지금 현재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부가 걸어가는 스마트팜에 대한 스마트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그러한 콘텐츠를 한번 제작하고 싶어요. 네. 자동차 콘텐츠 말고 도시농부도 김창복 박사는 또 어떤 모습일지 그 콘텐츠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